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경주시가 70살 이상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관련 절차를 거친 뒤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인데요. 울진군은 한 발 더 나아가 농어촌 버스 요금을 전면 무료화하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가 70살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를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70살 이상 4만 2천여 명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6만 3천 명입니다. 시내버스 무료 이용을 위해선 연간 42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경주시는 관련 조례 제정 등 버스 요금 무료화 준비에 나섰습니다.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6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내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은 요금 무료화 추진에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선언도 빨리 와야 되지. 병원에 오니까는 아무래도 무료로 해주니까 좋기사 엄청 좋으네요. 울진군은 한 발 더 나아가 농어촌 버스 요금을 전면 무료화하기로 했습니다. 울진 군민은 물론 울진을 찾는 방문객들도 대상이며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높이고 또 이동권을 보장함을 위해서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하고요. 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이룸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경북에선 청송과 봉화군이 농어촌 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를 시행하고 있고 포항과 의성, 문경시 등 시군별로 70살 이상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어제 후 8시 반쯤 울릉군 북면 천부리 울릉 일주도로 3선 터널 인근에서 500톤가량의 낙석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지나던 차량이 없어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울릉군은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오늘 오전부터 중장비를 투입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울릉도에서는 올 들어서만 일주도로에서 4차례 낙석이 발생했고 지난해 10월에는 서면 남양리 거북바위 일부가 무너져 한 명이 중상을 입는 등 낙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20일부터 최고 130.4mm의 비가 내렸지만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오전 호우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포항시는 비상 1단계 근무에 돌입하고 산사태 우려 지역과 해안 저지대 지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취약계층 11세대 15명을 미리 대피시켰습니다. 포항시는 이번 비로 가뭄과 녹조, 고수온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농촌으로 간다고 할 때 제일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가 정주 환경입니다. 경상북도는 아파트의 주거 환경과 유사한 집을 짓고 편의시설을 갖춰 하나의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실용성뿐만 아니라 디자인도 갖춰 미래 문화유산이 되도록 한다는 목표입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고령군 다산면 벌지리 일대에서 천년 건축 시범마을 조성사업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농촌의 새로운 형태의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디자인과 실용성, 경제성을 갖춘 경북형 주거 문화를 만든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길어봐야 50년밖에 되지 않는 도심 아파트 주택 문화를 농촌에서 새로운 주거 문화로 자리 잡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천년 건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집이 지금 하회마을이나 양동마을처럼 민속 문화재가 되도록 미래에 만드는 오늘 문화유산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경상북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령군의 천년 건축은 27,663제곱미터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모두 70호의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합니다. 아파트 단지처럼 커뮤니티 센터와 체육시설, 돌봄시설은 물론 체험형 테라피 농장 같은 농업 생산시설도 들어섭니다. 스마트팜 농업을 위해서 기농하시는 청년들과 지금 현재 월성 산업단지와 다산 1, 2 산업단지에 일자리 연계형으로 해서 도시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에게 고품질의 주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경상북도는 구미에는 양호동 99,526제곱미터 땅에 1,000억 원을 들여 산학연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경산시 백천동에는 예술촌을 짓습니다. 성주군 대가면에는 생활형 체류시설, 김천시 농소면에는 정주형 은퇴촌, 경주시 청군동에는 휴양형 은퇴촌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선 8개 마을을 짓고 22개 시군으로 확대합니다. 은퇴자들이 고향에 돌아가고 싶지만은 마땅한 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 은퇴자들이 이 천년주택 시범마을에 왔을 때 아파트 생활과 유사하게 커뮤니티 시설과 여러 가지를 하고 주변에 농촌 시설들을 같이 연계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년 건축 마을을 통해 아파트의 편리성과 고택의 아름다움, 생활과 첨단 농업의 연계 등을 통한 새로운 주거 문화를 확산해 도시민들을 유입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또 은퇴자나 청년들에게 산업형 농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이들이 경북에 머무르도록 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유례없는 9월 폭염 탓에 지역마다 벼멸구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벼멸구는 6월부터 7월 하순에 중국 남부 지역에서 기류를 타고 넘어오는 해충으로 피해가 심한 경우 벼가 완전히 말라 죽어 생산량이 50% 이상 감소할 수 있습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피해 신고와 즉각적인 방제를 당부하는 한편 수확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어제 스틸야드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31라운드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 조르지의 극장골에 힘입어 강원FC를 2대1로 누르고 6연패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6연패 수렁에서 벗어나면서 순위가 5위로 한 단계 상승한 포항은 경쟁팀이던 광주가 제주에 덜미를 잡히면서 남은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파이널 A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 경영 책임자가 사상 처음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석포재련소를 운영하는 영풍의 총괄 대표와 재련소장 등 대표이사 2명을 비롯해 원화청 임직원 10명과 영풍 법인까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건데요. 안전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가스 중독으로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엄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봉화의 영풍 석포재련소에서 탱크 수리 작업을 하던 근로자 4명이 갑자기 쓰러져 이 중 1명이 결국 숨졌습니다. 고독성 비소가스에 중독된 건데 당시 보호장구는 방진 마스크가 전부였습니다. 먼지 막아주는 거니까 이거보다는 공기 같은 걸 차단하는 마스크가 필요했는데 이미 공장에선 사고 이전부터 유독가스 냄새가 심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진짜 평생 처음 경험한 거예요. 너무 덥게 숨을 들이마시면 마스크를 꼈는지도 그냥 눈물 막 갑자기 속이 타는 것 같아요. 검찰은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이 가져온 예견된 인재로 보고 박영민 영풍 대표이사 겸 총괄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2년 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업 경영 책임자가 구속 기소된 첫 사례입니다. 네, 혐의 인정하십니까? 또 한 명의 영풍 대표이사인 배상윤 석포재련 소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역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밖에 재련소 안전관리 팀장 등 원청, 하청 임직원 8명과 영풍 법인까지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사고 탱크 내 유해물질 밀폐 설비와 인근에 충분한 배기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가스 누출 위험성을 알고도 방독면에 준하는 호흡용 보호글을 지급하지 않고 작업 책임자조차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스가 누출된 건물에는 비소농도 측정기가 4대나 있었지만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와 이를 믿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게 하는 등 영풍의 안전 불감증이 극에 달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경영 책임자인 박영민 영풍 대표 또한 사고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박 대표는 4년간 석포재련 소장으로 재직해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대표 취임 이후인 2022년에도 근로자 비소 중독 사례를 보고받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지난 3월 발생한 재련소 냉각탑 청소 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등 영풍을 향한 수사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오는 12월 포항 성모병원에 경북 최대 규모의 고압산소 치료센터가 들어섭니다. 이에 따라 고압산소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가스 중독과 잠수병, 화상, 당뇨발 환자 등에게 응급치료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북에서는 포항 세명기독병원과 안동병원만이 고압산소 치료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포항 성모병원에서 보다 큰 용량의 고압산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포항 MBC가 주최하고 경북교육청이 후원한 제10회 경북청소년 에코보트 경연대회가 지난 21일 장량초등학교 다목적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에코보트 경연대회는 청소년들이 친환경 재활용품을 이용해 물에 뜨는 모형체를 만들어 봄으로써 과학적 사고를 키우고 환경의 중요성과 도전 정신, 협동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도교육감상이 주어지는 초등부 금상은 두호 남부초등학교팀이, 중등부는 영덕여중팀이, 고등부는 포항제철공고팀이 각각 차지했습니다. 제51회 신라문화제가 오는 28일 개막돼 다음 달 13일까지 예술제와 축제로 나눠 열립니다. 예술제는 주제 공연과 사진 전시, 체험 행사 등이 마련됐고 축제 행사에선 신라복 판타지 패션쇼와 실크로드 페스타, 화랑 힙합 페스타, 달빛 난장 등이 이어집니다. 경주시는 올해 개막식 장소를 안전상의 문제로 월정교에서 대릉원으로 변경했고 금관총 주변에 푸드트럭 존을 신설하고 봉화대의 친환경 체험 공간과 반려견 동반구역을 새롭게 준비했습니다. 경주 숭덕전과 숭해전, 숭신전의 추계 향사가 일제히 봉행됐습니다. 박혁것의 왕의 제사를 모시는 숭덕전과 신라 최초 김씨왕인 미추왕과 문무왕, 경순왕을 모시는 숭해전에선 후손과 유림들이 참석해 제향을 지냈습니다. 특히 신라 4대 석탈해왕의 제사를 모시기 위한 숭신전에선 남심숙 경주시 문화관광국장이 초원관직을 수행한 가운데 후손들과 함께 향사를 봉행했습니다. 포항 특정경비지역 사령부는 포항시 죽장면 대우산 일대에서 6.25 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대우산 일대는 6.25 전쟁 때 국군과 유엔군이 방어선을 형성해 치열하게 싸운 기계 안강지구 전투 현장으로 적 1,245명을 사살하는 등 전과를 거뒀지만 아군 92명이 숨지고 500명이 실종됐습니다. 포특사는 2004년부터 호국 영령이 유가족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유해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내년 생활임금의 시급을 올해 11,433원보다 2.1% 인상한 11,67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금액은 정부의 최저임금보다 1,640원, 16.4% 높은 것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43만 9,030원입니다.